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한국 마감으로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오늘 우리 나침판 님이 회사 교육 관계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계량기 관시유도 오늘 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 마감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저 혼자만 한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고요. 중국 마감은 뭐 제대로 못 해드리지만 지수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증시는 아침에 일부 예상한 대로 전기전자 주식들의 강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소는 33.49포인트, 1.34% 상승한 2,534.3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19.83포인트, 2.93% 많이 올랐습니다. 2.93% 오른 696.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거래소는 이렇게 되면서 약 4.55%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연초 대비 14.59%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뭐 3% 가까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20%는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 중에 하나가 코스닥 증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보면은 대형주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강세가 이루어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즈를 비롯한 에코프로 등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가 가장 거래소에서 좋았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서비스, 화학 업종 등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반면에 방산주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아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거래소는 상승 종목이 611종목, 하락 종목이 285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무려 1222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391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과 2차전지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고요. 2차 전지들의 강세는 유럽에 아시다시피 노스볼트 파산 소식 이후에 2차 전지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된 재미난 뉴스 하나 있었는데요. 형이란다. 이대주주인 형인우 대표가 충남대에 10억을 기부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한국 바이오 산업 인력을 키우는 비전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커 보여서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라고 하면서 대전에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훌륭한 바이오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제가 충남에 이제 오송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큰 바이오 단지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특화된 산업이 잘 발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상승 하락 업종 살펴보면요. 상승 업종은 언급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이 2.8%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의약, 그리고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화학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철강, 금속은 고려아연이 무려 한 4.5% 빠지면서 이제 100만 원이 깨졌어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저 약세를 보여줬고 운수장비, 증권, 보험 업종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고객 그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고객 예탁금은 뭐 한 두 달 전쯤에 한 54조 원 기록하던 것이 꾸준히 줄어서 이제는 50조가 깨져서 49.9조 원 고객 예탁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용 잔고도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까지는 나오진 않았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용 잔고가 꾸준히 줄면서 16.16조 원 이렇게 나왔죠. 예전에 저 혼자 방송 드렸을 때 신용 잔고 체크를 해드렸을 때가 18조 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두 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신용 잔고가 빠졌다. 이 정도면은 신용 잔고가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장막판에 아주 큰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모두에게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였었는데 이거를 1억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과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인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그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무위를 전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가 모두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2월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그다음 정부의 공포 등을 거쳐서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3시 한 10몇 분에 이게 타전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동시효과가 바로 들어갔는데 동시효과 때 은행주들이 좀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금자 보호법이 중요한 건 은행도 은행이지만 아무래도 2금융, 3금융 뭐 이런 쪽에 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금고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떨어졌었는데 동시효과 끝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이 나타나지 않고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가 보기에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금고가 보다 크게 여기에 따라서 예금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맞는데요. 뭐 그렇다고 은행에서 엄청나게 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그 예금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그런 자금들도 들어온다면 모든 금융기관에 그 전반적으로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물론 제2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상승을 했고 특별히 삼성전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젠슨 왕이 삼성의 HBM을 빠르게 테스트하겠다라는 소식이 아침 시초가부터 강세였고요. 중간에 조금 내려앉다가 다시 상승을 꽤 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는 57,900원으로 끝나면서 전일 대비 무려 3.39%, 1,900원이나 오른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도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근데 매도를 하긴 했는데요. 평소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수준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추정상 약 82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대목이 뭐가 있었냐면 드디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보고 매도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방을 지켜줍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략 그 자사주 매입이 한 500억 내외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 주가가 뭐 내가 세게 팔지 않는 한 자사주 매입 이상으로 세게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그거보다 세게 안 팔면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나 이거 이제 줄일 거야 라고 작정을 했더라도 이렇게 매수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팔까요? 급하게 팔까요? 꼭 그렇지 않겠죠. 예. 실제로 그렇게 급하게 팔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놓고 조금 파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매도가 상당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순매도 규모가.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500억 언더에서의 외국인 매도는 시장에서 이제 받아내서 삼성전자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전주 말에 1,300억대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오늘은 어떻게 되나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216억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그 11월 13일 이후 매일같이 매도하다가 전주 말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또다시 매도하면서 11월 13일 이후에 매도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뉴스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하이닉스한테는 악재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젠슨왕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젠슨왕의 어트로 보건데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삼성 것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께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시작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격 협상권이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HBM 뉴스만 나오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테마주들도 이 상승장 속에서 그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관련된 테마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에이텍, 동신건설이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일성건설, 이스타코 등등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참 웃기는데 동신건설은 그 동신건설 대표 고향이 경북 안동으로 동향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고 에이텍은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CEO 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닌데 어찌되었건 항상 그 대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근원을 따져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아무 이유가 아닌데 어떤 게 그 트레이딩 하는 그 투기적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선 테마야. 그러면 뭔가 이 대선 주자, 저 대선 주자에 따라서 어떤 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르겠군 해서 한번 테마주가 딱 엮이고 형성되면 그다음부터 그게 계속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트레이딩 시장에서 작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래도 덕분에 그 경기도지사 관련 주식은 주가가 좋지 않은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아주 재미난 그런 테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젠스랑 CEO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홍콩 가길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꼭 들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쭉 얘기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AI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젠슨 왕의 말로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산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디지털 지능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능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지능이라는 제품을 AI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디지털 지능을 AI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기네 칩 기반을 통해서 디지털 지능을 만들고 있고, 이 지능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디지털 지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지능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연관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서비스업 관련된 일들이 있을 거고요. 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로봇 계열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나중에 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 생산 로봇이라든가 좀 능동용 산업 생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커지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젠슨왕은 AI 시장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가려야 될 대목은 뭐냐면 AI 산업과 미래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의 언급이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의 언급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어떤 동전의 앞뒷면을 다 보듯이 양면을 보듯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오늘 나온 국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5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레바논이 협상 끝에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 과도기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은 철수를 하고, 그리고 레바논군은 그 헤즈볼라 북쪽의 강 위로 올라가는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휴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즉 리타니강 예전에 이제 박현도 교수님하고 대담했던 내용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리타니강 위쪽으로 올리는 것.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과 리타니강 사이를 DMZ처럼, 한국의 DMZ처럼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그때 대담에서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딱 그거하고 똑같은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군은 리타니강 북쪽으로 중화기를 옮기도록 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쪽에서 철수하는, 그러면 이제 요만큼 비는 거잖아요. 그런 휴전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악시오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마무시한 사망자와 어마무시한 부상자가 있는데 레바논 사망자 3,500명, 부상자는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군인과 민간인이 약 14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국내 수출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올해와 내년도 수출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상 최고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연구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에 수출은 전년 대비 8.4% 늘어난 6,855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야, 수출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2.2% 정도 추가 증가해서 한국의 수출이 7,002억 달러 정도로 전망이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핵심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에서 내년이 또 그대로 괜찮다는 뉴스가 될 거니까요. 근데 뭐 지금 뭐 조선 정도 빼고는 별로지 않나? 네, 어쨌든 내년도 좋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CNBC가 했던 AI 관련된 뉴스도 눈에 띕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사용을 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CNBC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력 수요가 너무 커서 향후 개별 데이터 센터 단지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일부 도시나 심지어 미국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CNBC가 분석한 게 아니라 시설 개발 기업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설 개발 기업, 그러니까는 AI 데이터 센터를 깔아주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너무 커져서 이를 구동할 충분한 전력과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들은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작년 피츠버그 지역의 주거용 전기 소비의 약 2배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천연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멀릿 장세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멀릿이라는 건 헤어스타일을 앞머리는 이렇게 옆머리는 단정한데 뒷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꽁지머리 우리 김병진가? 그래 뒷머리는 자유분방하게 하는 스타일. 이걸 멀릿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앞머리 옆머리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은 그냥 좀 얌전한데 고위험 자산군인 우리 코인이라든가 다른 쪽 자산 움직임이 매우 투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멀릿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인이 무려 40% 비트코인이 올랐고 아시다시피 도찌는 몇 달에 비해서 4배나 올랐는 400% 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건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등의 몇몇 투자은행들은 내년도 전망을 S&P 6,500까지 올리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언급도 있는데요. 푸어드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올해 S&P 500이 23% 상승한 상황에서 S&P 500의 PR 배수는 27배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는 경고하지만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이 된다면 증시 조정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인플레이션과 하락하는 금리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 및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별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증시는 매우 좋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가격이 밸류에이션상 싸진 않는데 만약 여기서 경기 침체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는 흐름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대목이다라는 얘기가 눈에 기억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기업 성장률, EPS 증가율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중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억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일부 글로벌 펀드들의 중국 투자 확대됐다는 뉴스도 전달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펀드 매니저들이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회로 보고 중국 주식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국 증시는 현재 상하이 종합 지수는 0.08% 아주 소폭 하락한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고요. 선전 지수는 0.17% 하락, 차이나 50은 0.47% 하락, 항생은 0.35%, 홍콩 H는 0.25%, 항생테크는 0.4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혼자 하니까 진짜 재미가 별로네요. 네. 내일은 다시 우리 나침판과 함께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부터 한국 증시는 충분히 쉬었고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얻어맞았으니까, 먹긴 뭘 먹, 얻어맞았으니까 이제 좀 가자. 네. 상승을 기원하면서 12월 연말까지의 산타 랠리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